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볼 거 없다. 이거는 우리 경선판을 가능한 한 이제 관심을 좀 안 갖게 하려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김종민 의원님은 이재명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아니, 아까 우리. 근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이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위험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신문이 다 위험하다 그랬는데 좀 위험하시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수미 일관 모략 쪽으로 가시는데.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조심해라라고 경고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들으신 것처럼 친문이자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비주류라고 지칭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당내 친문 표심을 어떻게든 껴안아야 되는 첫 번째 숙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과거에요. 욕설 논란과 여배우 스캔들 등 도덕성 검증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이재명 캠프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는 또 그 배우 김부선 씨 이것도 악재가 여전히 될 수 있지 않나요? 악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과거에 또 나왔던 얘기에 대한 되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됐던 우리 이재명 지사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면 돌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필수 과목이다. 이건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친문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 그만큼 시간이 꽤 많이 쌓인 갈등, 골이 좀 깊은 갈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지사가 앞으로 친문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 아까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면 친문들이 희생될 것이다. 이 말에 좀 재미있는 이 분위기로 아까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이 처음에 임명되고 나가지고 그 취임을 하고 나가지고는 항상 정권 초기에 사정정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임기 초기에 대통령 권력 구조를 공고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정권마다 되풀이되어 왔던 문제인데 정치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에 있는 적보다 당 내의 적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기는 게. 그런데 친문이랑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보면은 지난 경기도지사 때 어땠어요?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전해철 장관이랑 붙어가지고 는 거기서 무슨 김혜경 파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경군 김씨 얘기 이런 문제가 불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경선 과정에서도 반문연대를 제안하고 문자 폭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도 이재명 지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친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네. 친문 표심을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관전돼야 될 포인트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후보가 되고 나서 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면은 앞으로 이 양 세력이 포용할 수 있을지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적대관계로 갈지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요, 이른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요, 과거에 다 나왔던 이야기다. 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타격을 받을 게 없다. 이미 대선을 치르면서 다 검증이 됐거나 아니면 논란이 이미 다 불지펴졌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그렇게 힘 있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 신체 검사까지 받았잖아요. 그 문제 네.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형 문제 관련해서는 재판도 다 받았고 이래서 충격파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맞은 거잖아요. 네. 예방주사를 맞은 거가 동일한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대선 출마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고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잠잠해졌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또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러나 충격파는 처음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는. 왜냐하면 한 번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민들 볼 때도 새로운 얘기고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나오면 충격이 클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예전에 있던 얘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약간의 데미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맞았던데 또 맞으면 더 아프지 않아요?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저거
2018년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또 나오네. 뭐 이렇게 다 인지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요. 이재명 지사 말고도 현충원을 찾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추 전 장관은 현충원을 찾아서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와 같은 날 현충원을 방문한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같은 날 방문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연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충원에 가서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명용사를 참배를 했죠. 네. 그리고 우리 민초들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놓은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단 말이죠. 네. 내가 DJ의 적자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현충원에 갔지만 한 행동이 다르고 네. 노리는 그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본인을 발탁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네. 사실 호남 민심에 대한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충원을 찾았던 게 이재명 지사가 찾으니까 나도 그날 같이 가야지가 아니라 네. 현충원에 가서 내가 대선 주자로서 노리는 게 무엇인지 네. 이거를 각각 차별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각 찾았던 것이 달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저 변호사님께서 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들과 싸우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지사를 두고요. 당 내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정세균 전 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선언문은 못 봤는데 예.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 저는 환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 어떤 후보든지 간에 그 정책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또 철학을 함께 한다든지 그건 저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예. 보니까 제가 출마 선언할 때의 기조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비슷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요즘 정치권의 꼬리 물기처럼 비판과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는 또 이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젊은 꼰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꼰대 이미지 벗으려면 젊게 살아야 되는데 옷도 젊게 입고 청바지도 입고 뭐 요즘 나 참 딱하게 보는 게 정세균 선배 하는 거 쳐다보면서 야 이래까지 해야 되냐? 그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유, 어떻게 그걸 내 딱하게 봤는지. 자,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끼리의 이 비판과 이 평가는 여에서 야, 여에서 여, 야에서 여 가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맞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얘기를 한 거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비판. 사실 정세균 총리가 약간 힙합 패션하고 나오고 막 그렇죠. 이랬었을 때 그게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준석 효과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꼰대 이미지를 벗겠다. 근데 이제 꼰대 이미지를 벗는 건 옷,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물리적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때 좀 다소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홍준표 의원도 계속 지금 뭐 윤석열 총장도 때렸다가 지금 이제 또 이제 여권에 있는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좀 우스꽝스럽게 때리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대선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네.